세금으로 해결을 하기에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급적 우리 60년대생들이 모두 멋진 노년이 되면은 사회도 멋지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만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게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인데요. 은퇴부부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은퇴부부의 위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은퇴하기 전에 남자가 주로 이제 우리나라 60년대생들은 남자이잖아요. 남자가 이제 주로 일을 하니까 은퇴하기 전에는 보면은 가정은 자녀 중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자녀 중심이라서요. 뭐 부부간에 별 그럴 거 없어요. 부부간의 공통 관심사는 자녀. 네,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딱 남자가 은퇴해서 가정으로 돌아올 시점 정도 되면은 자녀는 밖으로 나갑니다. 네. 그 이제 아내 혼자 배우자 혼자 있는 것이죠. 남자가 은퇴하고 툭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관심사로 가졌는데 관심사로 가졌던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둘이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퇴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일컬어서 은퇴 부부의 위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우리는 단독주택 문화도 아니고 단독주택 같으면 1층, 2층에 가 있으면 되지만은 아파트니까 맨날 거실에서 봐야 되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좀 더 완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제가 이제 은퇴 부부에게 필요한 30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공간, 공감, 그 다음에 공분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30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둘 사이에 스페이스를 두자는 것입니다. 스페이스라는 건 첫 번째 물리적 공간, 너무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말고 좀 나가서 있고 떨어져 있자는 것입니다. 사람들 아시다시피 공간이 좁아지면 다 불편해합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가까이 가면은 놀래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스갯말로 가장 인기 있는 은퇴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이다. 이 이야기가 공간을 이제 분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항상 분리할 수는 없지만은 적정하게 공간을 분리하도록 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남자도 은퇴했더라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좀 나가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간이라면 역할의 공간이 있습니다. 역할의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배우자가 하던 역할이 있었는데요. 집에서 하던 역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남성들이 이제 침범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뭐 사실이긴 한데 가서 갑자기 냉장고를 다 정리해서 뭐 열어서 다 정리를 한다든지 그건 여성의 이제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 들고 오면 내가 엑셀로 다 정리해 줄게 라든지 이것도 다 그 공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함부로 침범하지 말고 짐승들도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물어 죽여버리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리적 그다음에 이제 그 역할의 공간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잘 느끼자는 것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연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혹은 공감이라고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열정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깊은 슬픔입니다. 순환, 고난, 깊은 슬픔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연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깊은 슬픔을 서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은퇴 부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그 남성과 여성의 깊은 슬픔이 뭘까? 부부에게 각각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 찾아서 그 깊은 슬픔을 잘 터치해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깊은 슬픔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60년대생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분업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은 여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 하면은 나는 밖에서 힘들게 일을 했는데 집에서 편하게 지냈네.
이런 겁니다. 내 벌어주는 돈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시 들어왔을 때 다시 이제 은퇴해서 돌아와서는 당신 이때 동안 편하게 지냈으니까 이제 내가 밥 좀 얻어먹고 편하게 지낼래. 네, 하면은 폭발합니다. 거의 뭐 원자폭탄 수준으로 폭발하는데요. 왜 폭발을 하느냐? 여성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성은 남성이 골프도 치러 나가고 휴일 되면은 무슨 워크숍도 가고 해외 출장도 가고 뭐 저녁 회식도 하고 자기가 보기엔 더없이 우아하게 보낸 것 같은데요.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여성은 애들하고 툭탁툭탁 해야죠. 뭐 그다음에 자식이란 거는 뭐 아시다시피 아무리 싫어도 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운명 공동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어려운, 자기도 얼마든지 직장도 다니고 하는 이런 추억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가끔 이제 나오면은 부러워하는 게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었으니까요. 직장인들이 우르르 나와서 점심 먹으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는 걸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서. 여성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남성은 이런 삶을 보냈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각각 서로 이제 슬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가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고 정말 가진 모욕을 견디며 나는 돈을 벌었다. 그러고 여성은 또 그런 슬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슬픔을 잘 이렇게 다독여 주는 게 필요합니다. 남성은 여성이 애를 키우느라고 했던 그 슬픔을 잘 다독여 주고요. 애 키우느라 참 고생이 많았다. 우리 이번에 요즘 시간이 나니까 이제 우리 둘이라도 시간을 보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편하게 지냈으니까 이제 내 밥 해주시오. 폭발하는 거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당신 지금까지 직장에서 참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조금 있으라 하는 이런 이제 서로의 깊은 슬픔을 터치해 준 거. 그게 공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분이라는 것은요, 뭐 같이 분노하자는 뜻이 아니고 나눌 분자입니다. 이제 집안의 일을 이제 나누어서 하자는 것이죠. 뭐 여성이 이제 자녀들이 다 사라지던 게 아니라 다 나갔으니까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당신은 이제 훨씬 이제 부담이 줄었으니까 뭐 내 밥 해주는 거 정도, 그다음에 집안일 해주는 거 정도야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성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찮은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집안일도 들어와서 좀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공이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은퇴 부부는 결국 공간, 공감, 공분 이 삼공으로 그 가정을 잘 다스리면은 은퇴 부부의 위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없고요. 저는 이제 제일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회사에서 이제 회의를 할 때 뭔가 솔루션을 찾으려면요 얼굴이 붉어져야 돼요. 서로가 좋은 게 좋다고 하면요 솔루션 안 나옵니다. 그러다 그냥 회의하다 끝나고 솔루션 없이 헤어져요. 헤어졌다 또 이제 모이고 이러는데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훨씬 큰 과제입니다. 이거는 뭐 회사에서의 이해관계 정도가 아니라요 훨씬 많은 이해관계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일 아쉬운 것은 이걸 상시적으로 이슈화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때 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이슈화했다가 막 그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뭐 어쩌냐 하면은 쑥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조용히 있다가 또 한번 툭 내보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세월이 어느새 4, 5년 지나가 버려요. 4, 5년이 두 번 지나가면 10년입니다. 그럼 이미 늦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연금의 해법에서 가장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항시 누군가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계속 이것을 이제 좀 안 좋은 말로 하자면은 세뇌를 시키듯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돼 가지고 이제 정말 사회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방향에서 합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느끼지게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혹은 연금을 받을 사람들이 또 화를 내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욕을 들어 먹으면서도 이 이슈를 상시화해 가지고요. 그래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것. 저는 그게 국민연금의 방향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해법은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뭐 12가지, 20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뭘 택할 것인가인데 이것은 결국 이것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컨센서스를 좁혀가면서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택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보면은 국민연금 우리나라가는 9% 내잖아요. 그런데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10% 후반대를 객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안이 13%로 올리자 뭐 이런 정도이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올려나가자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저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못 뚫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것만 할 것이냐? 제가 아까 상생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하고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똑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내야 되는가? 이게 아닌 것이죠. 받을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희생이라기보다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서구 사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이제 국민연금의 금액을 공적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 대충 평균 수명 같은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캡을 씌워놔 가지고요. 길어진 것만큼 평균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수령액을. 이런 것들이 이제 양보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쪽에서 이제 좀 더 낸다 하면은 이쪽에는 그럼 내가 무작정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내가 좀 줄여 나가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패키지로 가지고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금으로 해결을 하기에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금의 적자를요. 보험료하고 세금으로 할 수 있죠. 이제 보험료로만 한다면은 한 25에서 29%를 보험료를 거둬들여야 됩니다. 지금 9%인데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면 13%로 올린다고 그러면요. 나머지 한 12%를 국가가 이제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세금으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부 채무가 증가한 게요. 결국 저게 공적연금하고 우리로 치자면 건강보험하고 이 부분의 적자가 이제 저 부분을 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는 당연히 들어가죠. 세금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세금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이 부분이 이제 그 저항이 크거든요. 누가 늘릴 것인가죠.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실버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금을 소비세를 올리려니까 정권이 맨날 선거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세를 빨리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일본은 적자가 저렇게 누정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뭐 올린다 하더라도 아마 열심히 올린다 하더라도 쉽게 그 정도 못 따라갈 정도일 겁니다. 그만큼 세금을 올리면 좋은데 두 가지. 첫째는 정치적 저항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을 올리는 만큼 이제 어떤 의욕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고민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연금 이런 부분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크게 본다면은 자, 저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뭔가를 분배를 하는 게 나을 것인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게 해서 분배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하는 것인데요. 세금을 걷어서 하는 부분은 저항이 큽니다. 예, 하고 싶더라도 하더라도 막 저항에 부딪혀서 잘 안 돼요. 그런데 소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가서 돈을 펑펑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다시 이제 경제가 돈을 돌게 하는 방법. 저는 오히려 이게 저항이 적은 방법이라서 이게 저는 오히려 올바르다고 봅니다. 결국 일본도 그랬는데요. 고령 사회가 되면 제일 두려운 게 돈이 돌지 않는 것입니다. 고령자들이 자산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돈이 돌아야 되죠. 근데 안 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쓸 일이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은 특히 이제 제로 금리를 떠나서 마이너스 금리가 되니까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금고 사놓고 여기에 이제 현금을 막 갖다 놓으니까 돈이 이제 더 잠겨 버렸죠. 그래서 이제 돈을 돌게 하려면은 결국 이제 돈이 많은 고령자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의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돈을 지출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 중에 이제 단적인 것들이 이제
민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도 많습니다만은 이제 의료법인을 민영화해 가지고 좀 더 고급화해서 이런 사람들이 좋은 서비스를 찾아서 들어오는 것 뭐 이런 것도 그런 규제 완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젊은 층도 대상으로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한 말씀 드릴 처지는 못 되지만은 50, 60 뭐 이 정도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멋진 노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다 보면 멋진 노년도 보일 수 있고 그 반대에 사람들도 보이거든요. 가급적 우리 60년대생들이 모두 멋진 노년이 되면은 사회도 멋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어디 다른 책에서 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면 저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덧붙일 것도 없는데요. 그 세 가지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독립적인 노년이 되자. 독립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건강에서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돈에서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년이 되자. 그러면은 뭐 사회에 디펜던트 할 게 없으니까요. 의존할 게 없으니까 사회 부담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독립적이게 그래서 자기 건강관리, 돈 관리를 잘하는 것 그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열린 노년이 되자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뭐 5,000년 전에 이런 데 점토판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젊은이들은 영 못 쓰겠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이를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자기의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회의 변화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4, 5,000년 전에도 나이가 드니까 관점이 바뀐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관점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열린 노년으로 좀 이제 오픈 마인드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좀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자세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화하는 다양한 어떤 흐름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픈 마인드, 열린 노년이 되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주는 노년이 되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노년이 되면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로부터도 뭘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자는 것이죠. 뭘 주느냐, 나 줄 게 없는데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자기의 쓰고 있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럼 탤런트, 자기의 재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 그럼 돈을 또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풍부함의 정도에 따라서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오히려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주는 노년이 되자 하는데 케네디가 했던 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에게 뭘 줄 것이라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자인데요. 저는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이게 조금은 이제 일반적인 노년에 대해서는 좀 패러독스한 개념입니다. 노인이 되면 의존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년이 되자. 그다음에 노년이 되면 꽉 막혔다고 생각되는데 열린 노년이 되자. 그다음에 노년이 되면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는 노년이 되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면은 개인적으로도 멋진 노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저는 고령 사회를 우리가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